안녕하세요, 빅먼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12월 6일 오늘 뭐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증시 움직임부터 보실 텐데요. 다우지수가 지금 1.17% 정도 하락 중에 있고, 나스닥 종합지수는 1.65%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. 일단 잠깐 뉴스를 보니까, 일단 2월 달에 실시된 FOMC 회의에서, 금리 인상이 0.5% 정도로 좀 예측된다. 예, 좀 금리 인상이 좀 낮춰질 거라는 기대감이었는데, 그게 좀 살짝, 좀 뒤집어지는 그런,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, 일단 장 마감, 해봐야 정확한 뉴스는 나올 것 같은데, 일단 시장 분위기가, 12월 FOMC 이후에, 또, 점진적인 증가는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불안 심리가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된 것 같습니다. 아직 뭐 나온 건 없고요. 이제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또 봐야 되고,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좀 박스권이고, 뭐 지수가 저점일 때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,400,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선 이렇게까지는 좀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,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저점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종목들이 그렇게 좀 많은 뉴스가 없어요. 그래서 좀 짧게 오늘은 설명드리고 좀 넘어갈게요. 일단 한동훈 관련주 테마주죠. 이제 요거는 정치 테마주라서 대선이 아직 뭐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차기 대선에 대한 뭐 조사를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가는 게 없고 테마가 어느 정도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요런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별로 이런 시기에는 계속 권해드리는 매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가는 종목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한번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우선 뭐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 엮였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. 노을과 오리콤, 디지캡, 무방, 오파스는 요게 다 이제 한동훈 관련주인데 뭐 대부분 뭐 인맥 관련주 뭐 이렇게 좀 엮여 있거든요. 뭐 예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파평 윤씨 관련주 해서 뭐 이름만 같은 파만 돼도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동기라든지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맥으로 좀 많이 엮여 있었던 종목들이에요. 그래서 이제 노을 그리고 오리콤 상한가는 못 들어갔고 거의 상한가 들어갔다가 말았는데 오리콤은 시간 외로 2.76% 올라가면서 이제 상한가처럼 마감이 좀 됐습니다. 그리고 디지캡은 이제 시간 외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. 그리고 부방과 오파스넷이 있는데 오파스넷은 원래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꾸준하게 좀 올라갔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나 이제 저는 중간쯤 올라갔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라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 피날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도 있고요. 이제 2등주, 3등주가 다시 새로운 대장주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일단 시장이 좀 안 좋을 때, 지금 미국장이 이렇게 좀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, 일단 시장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정치 테마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, 뭐 단기 트레이딩, 해보실 분들은 이제 아침에 자금 들어오는 거 보고, 일단 갭이 뜨는 종목들은, 갭 뜨고 나서 좀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, 그것만 일단 확인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대장주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날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게 대장이에요. 근데 디지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400억 정도라서 요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종목들은 비슷해요. 그래서 뭐 디지캡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원래 대장주인 오파스넷을 좋아하는데 일단
예, 요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, 부방도 좀 마찬가지예요. 부방과 오파스넷이 원래 좀 대장주로 올라갔었고, 오리콤과 노을, 예, 요 두 종목이 이제 새롭게 대장주처럼 올랐는데, 그래도 뭐 시간 외로 더 올랐었던 오리콤을 일단 대장주로 보고 매매해야 될 것 같네요. 거래 대금도 더 많이 터졌고요. 자,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, 예, 스코넥 메타 플랫폼. 옛날에 이제 요게 페이스북이죠. 페이스북. 이름이 바뀌었어요. 메타로. 플랫폼 FPS VR 게임 콘텐츠 개발 투자한다. 이건 이제 공시가 뜬 겁니다. 예, 공시가 떠서, 뭐, 뉴스만 나온 게 아니고 공시가 떴어요. 일단은, FPS 이제 총 쏘는 게임인데, 총 쏘는 VR 게임, 콘텐츠를 이제 개발하기로 했고, 금액, 공시 유보 사유는 영업 기밀이다. 안 알려준다는 거죠. 어쨌든 투자를 받았다. 뭐 이런 거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스코넥이 앞으로 이제 FPS 콘텐츠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. 그래서 좀 최근의 흐름은 계속 우상향으로 오르다가 어제 애플이 XR 헤드셋을 출시가 이제 미뤄졌죠. 상반기,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좀 미뤄졌다 하면서, 대부분 지금 XR 관련주들이 좀 밀렸었는데, 그런 쪽은 일단, 하드웨어 쪽인, 뭐, 선희 시스템이나 뉴프렉스 이런 종목들은,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,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그렇게 빠질 이유는 없었거든요. 근데, 조정을 좀 받았고,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크게 빠졌다가, 그래도 오후에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, 거래 대금도 일단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해서, 일단 아침에 갭이 얼마나 뜰지 봐야 될 것 같은데, 뭐 평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. 그래서 매매하실 때 일단 그거는, 생각을 하고,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거래 대금이 없으면 호가가 좀 얇은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. 자, 북한이 또 조용히 있다가 또 도발을 했네요. 남측에 발사체 수십 발. 이거는 이제 뭐 미사일은 아니고 해상 사격을 했는데 방사포탄 추정이라고 하네요. 뭐 그렇게 뭐 해상에다 쏜 거는 위협적이진 않아서 뭐 내륙 지방에 이제 뭐 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전쟁에 대한 부분이 좀 커지는데 뭐 바다에다 백날 쏴도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도발에 대한 부분은 좀 기분 나쁘죠.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뭐 퍼주고 했었을 텐데 뭐 지금은 또 그렇게 뭐 달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녁 북한에서는 12월 5일, 예, 8시 30분, 예, 3시 50분까지,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향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됐다. 네, 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은 그렇게 볼 게 없네요. 그래서 관련주가 빅텍스페코, 한일단지, 퍼스텍이에요. 방산주인데 시간 내로 조금 올랐어요. 예, 요거는 일단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해지 테마 쪽으로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평소 이제 대장은 빅텍이 했었고 최근에 퍼스텍이 이제 다른 테마 이슈로 좀 올랐었죠. 예, 그래서 퍼스텍이 좀 어제도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는데 일단 방산으로 갈지는 모르겠네요. 방산으로 갈지는 모르겠고 시간으로 올라간 건 방산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예, 크게 갈지는 모르겠어요. 요거는 워낙 지금 이런 전쟁 테마 쪽이 그렇게 썩 관심을 좀 받는 그런 테마는 아니라서 아침에만 잠깐 예, 살짝 슈팅 나왔다가 밀릴 수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은 좀 안 가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르헨티나산 리튬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, IRA 예외의 가능성이 있다. 포스코가 수혜 보나해서 내용은 좀 예, 좀 길게 좀 있어서 좀 요약된 거를 좀 예, 복사해서 갖다 놨는데 미국에서도 원래 이제 미국과 FTA 협약돼 있는 FTA 체결된
나라들의 제품을 좀 받아야 된다. 이래서 중국산 안 쓰기로 했죠. 근데 아르헨티나는 또 거기 또 예외될 수도 있다. 이런 내용이 있어요. 미국하고 또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예외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요거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 관련주인 포스코 관련주 쪽 한번 좀 보실 수 있고 포스코 엠텍이 일단 대장주로 좀 갔었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미래나노텍도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두 종목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일 좀 2차전지 관련주 쪽이 좀 밀리면서 뭐 리튬 관련주 쪽도 좀 밀린 것 같은데 일단 뭐 조정은 상승 이후에 뭐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거래 대금 이런 것도 좀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상승했었을 때 비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줄어 있는 모습이거든요. 일단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만한 자리니까 포스코 엠텍 한번 좀 보시고요. 그리고 미래 나노텍 일단 상승 이후에 이렇게 좀 옛날에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자리들이 또 지지하는 구간이 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또 반등이 좀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포스코 엠텍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. 이쪽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단독 기사고요. 세계 2위 애플페이 9분 응선 넘었다. 그래서 원래 벌써 이제 출시했어야 될 시기인데 11월 말에 나왔어야 되는데 또 약간 또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. 5일날 금감원에 따르면 애플페이 약관 심사가 마무리됐다. 하지만 당장 서비스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면서 늦어도 내년 초라고 1월 달쯤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 이제 기사가 슈팅이 좀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. 그래서 알고 좀 지금 요 상황 애플페이에 대한 상황을 좀 알고 계시라고 좀 가지고 나온 거고 내년 상반기라고 하는데 아마 저는 1월달 늦어도 1월달 말이나 뭐 이때쯤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동과 한국정보통신 관련주예요. 이론은 뭐 예전에는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11월 달에도 한번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온 적이 없고 한국정보통신이 오히려 조금 더 시세는 더 나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 좀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나와주고 있는데 상승으로 좀 돌아서긴 어렵다. 이러면은 아마 내년 뭐 초나 올해 12월 말에 한번 이슈가 됐었을 때 그때 한번 좀 시세는 나올 수 있거든요. 근데 원체 여기서 한번 좀 움직임이 좀 나와서 두 번째 움직였을 때는 그렇게 크게 못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은 일단 정확하게 날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노려본다면은 포스코 엠텍 요 종목이나 아니면 지금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한동훈 관련주 쪽 이쪽을 한번 볼 것 같고 일단 뭐 오리콤 오리콤이나 뭐 노을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다른 종목들이 상승률이 더 좋다라고 했을 땐 뭐 그쪽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스코넥은 거래 대금을 좀 터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시세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고 갭도 얼마나 뜰지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래 대금 터지는 거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좀 많이 밀려서 아마 좀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고 모르겠네요. 좀 있으면 잠시 후에 우리나라와 이제 브라질 뭐 16강전이 있는데 일본은 승부차기까지 가다가 졌어요. 근데 한일전을 좀 기대했는데 한일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좀 어려운 상대지만 좋은 경기 펼쳐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